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여기 배경 화면은 용산 역 앞의 야경입니다. 참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서 업무적이든 영업적이든 장사를 하거든 아니면은 친구끼리 모여서든 또 가정에서 가족끼리 사랑은 하는 대화를 하게 되고 또 협상을 하게 되고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응대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0번째 강의는 협상의 응대사령을 한번 터득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목으로 만들어 한번 강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응대사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건데 타인과의 대화에 쓰는 아름다운 말씨 또는 아름다운 글로 된 편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은 설득이나 교섭 또는 아래 사람을 따르게 하는 방법 등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응대사령은 중국 고전인 좌전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전국책은 응대사령의 보물창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응대사령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우리가 한번 터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춘추 전국시대의 강대국 속의 소국이었던 정나라의 자산재상이 취임하면서 애교 정책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주장할 일은 단호히 주장하고 양보할 일은 망설이지 않고 양보하여 작지만 강대국이 함부로 깔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애교 정책의 목표였습니다. 이 정나라 재상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팀을 구성을 했죠. 현명한 사람들로 애교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빙자간이라는 사람은 결단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자대숙이라는 사람은 풍채가 당당하여 사교술에 능하였으며 세 번째 공손희라는 사람은 여러 나라의 사정에 밝을 뿐 아니라 말과 글이 훌륭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비심이라는 사람은 지모 전략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내는 데에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생각을 하는 데는 좁은 공간에서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활하게 넓은 곳이 아니면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산재상은 이 네 사람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애교 전략을 세웠죠. 그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람들의 장점을 잘 활용했습니다. 자산재상은 나라에 애교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공손희를 불러서 상대국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어서 애교 문서를 만들게 했습니다. 다음은 비심을 찾아 수레를 태워 멀리 성 밖으로 논일게 해서 작전을 구상하도록 하는 한편 계획이 딱 서면 빙자간에게 검토시켜서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결단력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대숙을 사신으로 보내 상대 국가에 애교 절충을 하게 되니 하는 일마다 실패가 없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 속에 있는 소국이었지만은
강대국이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산의 외교는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졌으며 훗날 응대사령이란 고사성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응대사령이 어떤 것이냐 하는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의 중국은 양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천하 통일을 두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는 한편 활발한 외교 교섭을 펼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시대에 유명한 응대사령의 일화 하나가 어부질이다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려던 때의 일입니다. 소대라는 세력, 지금 치면은 외교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력이 연나라 임금의 명령을 받고 조나라 왕을 설득하려 갔습니다. 소대는 조나라 왕을 설득을 시켰죠. 어떻게 설득을 시켰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오는 길에 역수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는 동안 가만히 보고 있자니 모래 위에 조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도요새가 날아와서 조개살을 쪼아 먹으려 했는데 그러자 조개는 벌렸던 입을 깍 다물어 도요새의 주둥이를 물었습니다. 도요새가 이놈아 2, 3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넌 죽고 말걸 이라고 소리를 쳤죠. 그러자 조개도 치지 않고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대로 있으면 그 전에 너는 숨을 쉬지 못해서 네가 먼저 끝장날 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쌍방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죠. 바로 그때 어부가 다가와 둘 다 잡아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나라 왕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나라 왕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죠. 그때에 이 소대는 핵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나라는 지금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길어져 서로 국력이 쇠퇴하면 이웃에 있는 진나라가 이득을 볼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부디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조나라 왕은 소대의 말을 듣고 과연 그대의 말이 옳구려 잘 알겠소 하면서 연나라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부질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상대에게 부탁을 할 때 무조건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해봐야 좋은 성과를 얻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상대에게 이익이 될 만한 부분을 부각시켜 상대가 스스로 부탁을 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대사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외교 교섭할 때에 가장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